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개돼지라고 보는 겁니다. 개돼지지. 이걸 보고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간첩은 어느 정도 식별이 됐다. 우리 주옥순 대표님 어떠세요? 주옥순 대표님 눈에도 간첩이 보이죠? 예? 간첩이라는 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협조하는 게 그게 간첩 아닙니까? 이제 간첩의 그게 간첩이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직접적인 그러면 노동당이라든지 군부라고 하든지 다른 정부 북한의 정부 조직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또 북한의 당원증을 갖고서 또는 국민증을 갖고서 움직이고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북한 국민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간첩이에요. 이게 북한의 국민이 대한민국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김모 목사라고. 지금 이게 거의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정부 간첩을 잡아야 되나? 우리 국정원은 뭐 하고 있죠? 국정원이 뭐 하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간첩을 잡아도 네.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 이게 다 법원에서 일일이 그냥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잡아봐야 풀어주는 거고 또 국정원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야당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국정원 개혁 입법.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이 뭐 국회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관공서를 출입한다든가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정보만 하라는 얘기인데. 종이호랑이에요. 예. 몸통만 있고 다 예.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제 한 500몇 508명. 80몇 명인지 하여튼 예. 600명 가까이를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호남 향후회를 다 집어넣어 갖고 다 이거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고 기무사령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그게 15년간을 해온 겁니다. 20년 되죠, 지금. 이제 19년, 20년째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파의 기수로서 10년 동안 좌파의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시로 저걸 했죠. 5월 달부터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하자마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개월간 청계천을 붉은 물로 물들였어요. 그게 쇠고기 파동 데모대.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고 이제 항복 문서를 썼죠. 나 이념 안 한다. 즉 10년 동안 좌파 종북 간첩단 심어놓은 거 국정원 기무사 이거 내가 바로 잡으려는 거 안 한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좌파 도움도 받고 이쪽 도움도 받고 중도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중도 식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잡는데 비박계가 MB계가 나가서 이 배신을 때리고 한 겁니다. MB계가 이렇게 해서 MB계가 사실 배신을 한 것이 4.13 총선에서의 옥새 파동이죠. 쇠고기 파동이나 옥새 파동이나 세자가 비슷하네. 쇠고기 파동. 맞아요. 예. 회자 똑같네. 근데 간첩이 많아지고 자발적 간첩이 많아지고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곳에다가 찬물을 계속 끼얹는 거죠. 그렇죠. 더 살아나지 못하게.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긴 강남이죠. 그쪽은 강북 아니겠습니까? 강북 어떻게 됐습니까? 최다 야당이에요. 그렇죠? 강북은 비교적 다 여기는 여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물론 다 배신 때려갖고 지금은 다 종이 호랑이 국회의원들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져야 이 좌파들이 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불만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좌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지고 그쵸, 행복 그쵸. 지수가 높아지면서 높아지죠. 뭐 여가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의 고마움을 아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을 국가 탓을 하니까 재벌이 다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삼성이 거느리는 협력사가 5천 개나 됩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LG도 3천 명이 되고 3천 개 회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건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야, 뭐 나눠주겠다, 복지하겠다. 그 돈 다 어디서 납니까? 세금이죠. 다 세금이고 또 기업에서부터 네. 걷어들이는 또 그럼. 여러 가지 부가세 포함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자, 경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어야지만이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나 이 보수 가진 자를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다수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걷어들이고 세금 늘리고 해서 복지할 겁니다. 근데 국가 경제는 더 골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 집권하고 국민들이 이제 아이고 나라 다 망했네, 큰일 났네. 그때 이제 가서 지금 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권 들어서고 우파 정권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니까. 예, 예. 근데 그거 망해간 거 살릴 수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특히 자본이 있습니까? 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땅이 많아서 나름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대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첨단 산업을 통한 수출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나면 해외로 다 넘어가고 나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다른 아시아의 그 후진국들 보시겠지만 필리핀 우리보다 자원 많고 땅도 넓고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계절 있다고 하지만 겨울 되면 이제 더 힘들 것이고 여름 되면 더 더워질 텐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좌파가 오래 살 수 있다. 우리가 오래 정권 잡으려면 대한민국 확실히 망가뜨려서 불만 지수를 높여서 우리 끌고 가자.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세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모자들이 국회 똥개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에 있으면서 합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완스타 달고 합참의장 포스타 이분을 모시는 비서실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년 CPX 때 이 계엄령 선포 연습을 합니다. 군을 차려놓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엄령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령 사령부에 가서 이제 보고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질서 정연한 겁니다. 이 계엄군이 나가서 가서 총 두룩 쏴대고 이거 아닙니다. 예? 딱 가서 이제 국회의사당 딱 점령하고 국회의원회관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잡아들여야 될 234명 척척척 잡아들이고 9명 헌법재판관 척척척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대 언론사 사주들 척척척 잡아들이고 질서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군요.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니 한 장군님 그걸 맡아 하시고 제가 주관을 예. 비서실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예. 보고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인정해갖고 보고하는 내용을 미리 또 챙겨서 드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실 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엄령은 질서 정연한 겁니다. 계엄령이 나와서 군대가 나와서 총 쏘는 구테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질서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고난 대행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한데 신에게는 46일이나 남았나이다. 46일 동안 36일 남으면 못해요? 26일 남으면 못해요? 16일 남으면 못해요? 열흘 안 나오면 못합니까? 장장한 겁니다. 이 장장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질서 정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누굴 묻지? 그러면 이순진이 들어와 봐라. 합참의장. 그리고 계엄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들어요. 그 다음에 니 좀 비켜봐라. 장준규 육군총장 들어와 봐라. 해군총장 들어와 봐라.
거기 한성주 들어와 봐요. 그리고 한송도 들어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유, 대놓고 정말. 하셔야지. 밑에 그 국무총리실도 이 다 정부 간첩단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네. 바로바로 저 누구야 박지원하고 문재인한테 다 보고가 돼요.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하셔요. 지금 이게 훈련 기간이니까 얼마나 좋아. 자, 훈련 계엄령 상황 와서 보고해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육군본부로 빵카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쟁 연습도 되고 당신이 지금 전쟁 나면 지휘해야 되잖아. 황교안 대행께서 우리 이 방송을 이 꼭 방송 우리 들었으면 대통령이 좋겠어요.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계엄령은 질서정연한 건데 네. 정부 간첩단들이 계엄령이 총 쏘고 나오는 이 구태타 5.18 아니 같은 5.18도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5.18 때 그 개판인데를 그 전날 전두환 씨가 계엄령 선포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안 하면 광주가 벌써 해방구가 되고 그다음에 저 부산이 해방구 되고 서울이 해방구 되고 그게 하나가 됐으면 이걸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청소 다 해줬어요. 계엄군들이 애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왜? 좋은 일만 하고 사탕 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계엄령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됩니다. 이걸 구태타로 오해해갖고 나와서 양민들 쏜다 그러는데 아니야. 계엄하고 딱 선포하면 깃발 달고 계엄군이 딱 진주해서 하는데 여기에 덤비는 놈이 있으면 쏘겠지. 근데 지난번에 그 집회에서 그 몇 명이 왔죠? 계엄령 선포하라 지난번에 집회. 우리 한 그때 300명 내지 500명. 그러면 이번엔 한 3만 명 정도 3천 와요. 명 내지 5천 명이 모이고 이제 네. 그 다음은 5만 명 모이고 그렇게 해서 신 대표님 네. 이제는 저쪽 탄기국 갈 사람은 가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런데 탄기국은 이 무효 탄핵 무효 그러면 이퀄 대통령 복권 이퀄 12월 대선 이게 안 나와 이 답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 여기서는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누굴 내겠다. 이거는 아니잖아. 탄핵 무효를 빼든지 당신들이 탄핵 기각을 하겠다고 돈 걷어서 왔으면 이제는 탄핵 무효를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 국민저항운동은 그럼 저 여기에다가 그날 날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25일입니다. 그죠? 25일. 매주 토요일 날 예. 오후 1시부터 모입니다. 네. 이제 본대회는 2시인데 장소는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 관저 대통령 200m 사저 선정릉이요. 사저 인근에 있는 인근은 그 200m 떨어져. 우리가 청계천에서 또 하잖아. 청계천에서. 자 그래서 선정릉역으로 그럼 저기 그 시간을 조금 타임을 좀 늦추면 여기 2시에 하니까 끝나고 우리가 여기 와도 아무리 늦어도 한 3시 반, 4시도 돼요. 그때 그래서 안 되던데 그때 급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4시쯤 되면은 이제 꽃다발 증정하고 그다음에 편지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령 선포하고 대통령 복권시켜라 하는 것을 5월 9일까지는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대선 준비하고 그래서 이게 대선의 한 우리 우파 이 진영이 나오면 거기에 또 죽기 살기로 또 지원하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청계천 팀들이 그거라도 와주면 좋잖아요. 거리 행진. 이 동네 분들이 삼성에 거리 행진이라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거기가 4시에 끝나거든요. 4시에. 우리가 5시. 자 이제 좀 시간이 1시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근데 아까 정리를 우리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시킨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에 끝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벌어 들어갖고 세금 내는 게 거의 교육, 국방비를 다 맡아서 거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성이 무너지면 국방 교육을 세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충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삼성이 무너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이거. 미래전략기획실이 삼성의 이 두뇌였는데 이걸 해체했잖아요. 이 해체하는 것도 이재용이가 이걸 차갖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부회장인가 사장인가 불러갖고 해체시켜라 해서 다 해체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휘관이 소대 전투를 하더라도 소대장이 없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지휘할 거야?
지금 군대는 없죠. 그냥 부분대장이 지금 해라 하는데 지금 이게 없이 이게 해체됐으니까 삼성은 해체된 거야 재벌이. 예? 지금 SK 해체하려고 SK 또 불러들여. 지금 다 해서 지금 해체된 거야. 이걸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라는 거야. 저는 이걸 아니까 계엄령을 외치는 거야. 질서 정연하게 나와라. 그러면 신 대표님 네. 계엄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 그런데 지금 그 삼성이 위험한 거는 삼성이 그 대한민국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 분포를 보면 상당수가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주가가 잘 안 흔들리는 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기술이 있고 그만한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기업을 살리려면 이거 대한민국에 있어봐야 이거 맨날 조사나 받고 오너는 수사 다니고 이제는 심지어 교도소 갔고 그럼요. 이제 이런 해체됐어.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럴 바에는 기업을 외국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조그맣게 그냥 반도체 하나 좀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싼 데로 옮기고 하고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그나마 갖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지금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현대도 중국에 가 있죠. 미국에 가 있죠. 삼성도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남겠어요,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노동자 아니겠어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고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서 더 우리가 잘 일을 할 수 있게 규제 개혁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외국에 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데 지금 대기업 오너들 다 지금 출국 금지됐습니다. 맞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오너가 와서 술도 한 잔 먹어주고 제가 술 밤새 먹는 게 아니라 샴페인도 한 잔 먹어주고 악수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약도 성사가 되는데 이거 오너가 못 가니 계약이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 경제 불안하다고 맨날 떠들죠. 정치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남북관계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다 망쳐먹는 게 정치권이고 또 이거 다 망쳐먹는 게 지금의 사법부고 법조계고 계엄령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헌재고. 네, 대한민국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자,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신의 한수, 하나님께서 주신 한수가 뭐냐? 황교안 고난대행의 계엄령인 겁니다. 그죠? 신의 한수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말고 1592년도, 1597년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하나님께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신의 한수가 이순신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순신의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리고 저 한대 꼬불쳐놨던 거 13대 가지고 130척을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시점에 누구에게 이순신 같은 역할을 맡겼느냐? 황교안 고난대행입니다. 저는 그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에게 신에게는 46일이나 남아있나이다. 이 보검을 뽑아서 종북 간첩 12만을 척살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삼성을 구출하고 SK, LG를 구출하고 5천만을 구출할 게 남아있나이다.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신의 한수가 이제 황교안 고난대행께 주어져 있다는 거죠. 황교안 고난대행님 이거 보고 계셔요? 거기 좀 답글 좀 달라고 한번 해보셔요. 나 여기 나왔어. 제가 이제 시간 약속이 있어서 한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작한 것부터 사기였습니다. 사기죠. 완벽한 사기죠. 특검도 사기고, 그 다음에 헌재도 사기고, 검찰도 사기고. 검찰도 사기고, 완전히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야 되고, 종편 보지 마세요. 네. 신문 보지 마시고. 신문 다 끊으세요. 유튜브 보셔요. 그리고 여기 다 한성주 TV, 신의 한수 TV, 엄마부대 TV, 부천 TV, 또
다른 TV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정규제. 예, 생겼잖아요. 정규제 TV 많이 생겨났어요. 보세요. 윤창중 뭐 네, 정규제 윤창중 TV 많습니다. 보시고 딴 TV는 다 이화영 끊으십시오. 목사님 TV도 있고 예, 누구 목사? 이화영 이하영 목사. 예. 그다음에 백수이창도 있고 예, 많습니다. 예, 브라질에 그걸 계신 보면 눈이 뜨여요. 그죠? 네. 이 신문 보고 이거 보면 이거 다 거짓인데 뭘 이걸 뭘 하러 봐. 네. 네. 우리 윤용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치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신변이 어떠신가? 예. 그런 거에 아, 대해서 위험하죠. 아니, 네, 위험합니다. 뭐 신고당한 건 아직 괜찮고 이런 것. 왜 고발당했죠? 네. 저도 고발당해서 지금 네. 그걸 내일 좀 출두해야 되고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말씀해 또 다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월 2일 날도 출두해야 되고 뭐 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가세요? 아니요, 방배 경찰서 가고 또 뭐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신혜식 장기정 아. 주옥순 뭐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 야구방맹이 야구 방문 사건 아. 왜 때문에 야구방맹이 야구 치러 가셨나?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 퍼포먼스인데 네. 그거를 이제 조사해야 하겠다고. 예. 저도 조사를 저도 받았고. 조사를 받으러 내일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성주 장군님, 그다음에 주옥순 대표님, 유윤용 교수님, 뭐 저 포함해서 뭐 경찰 조사 받고 우파들은 거의 다 가는 것 처벌 같습니다.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파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이게 세상 바뀌면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답답해서 태극기 들면 아유 소리라도 칠 수 있지만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든다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권은희 뭐 등등등 해갖고 태극기를 함부로 들 수 없다. 참. 태극기의 용도에 맞게 들어라. 그래서 이 법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태극기도 잘못 들었다간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닌데 태극기 들었다간 처벌받고 집회 나와갖고 태극기 들면 처벌받고 이런 세상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예를 들어 정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옛날 보니까 우파 정권이 참 더 온화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빡세게 하냐. 그러면 또 이제 국민 탄압법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국 탄압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을 비방한다. 5.18 비방한다. 지금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요즘 마음에 안 드는 뭐 김대중도 비판하고 노무현도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는 건 상을 주고 김대중, 노무현 비판하면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법안을 밤새 4만 명 이상이 달겨붙어 갖고 이거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데로 쑥쑥 올라가갖고 그게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런 법안들, 그러니까 태극기 못 들죠. 5.18 비판 못하죠. 김대중 비판 못하죠. 노무현제 비판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갖고 막 그냥 개떼처럼 날라붙을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애국 세력들 활동하려고 하면은 또 그거 활동하는 것도 언론에서 지금도 계속 씹어대고 있는데 위축시킬 거고요. 그리고 좌파들 지원 안 받았습니까? 좌파들 보면은 서울시 통해서 지원 받은 것들 다 명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들 그 정경련에서 조금 지원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개떼처럼 언론들이 다 달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단체들 싹 작살내고 그리고 좌파단체들은 완전 지원해서 띄워놓고 그러죠. 예. 그게 지금 하여튼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박지원 씨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박지원 씨가 그 양반이 이제까지 잘 참더니만 고소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악인 중에 악인이다, 간첩 중에 간첩이다 하는 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 사람이 간첩인 이유를 써줬어요. 조사를 한 8페이지째로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이 법정에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할 건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대한민국을 위해하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군림했던 것은 이제 역사 자료로 다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간첩이고 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동부지법에서 검사가 제가 조보근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국방정보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관진 이제
국방부 장관, 김장수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땅굴을 덮는 여적이라고 제가 여적의 장군들이라고 하는 책에다 썼죠. 그 뒤에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제일 계급이 낮으니까 네가 한성주 장군을 고소해라 해갖고 조보근이라고 하는 중장이 예비역이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명예훼손을 했는데 엊그제 13차 공판에서 이제 2년 6개월의 실형 징역을 처해 주시오 하고서 이제 구형을 했어요. 서석구 변호사님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공재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건 무죄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4월 6일 날 이제 판사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한데 하여튼 대법원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탄압이 오니까 그건 잘 참아 넘기시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엄령뿐입니다.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 말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좋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편하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에 몸을 담지 않는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기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해야만이 자신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나라 가든 어느 세계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지도자를 폄훼하고 자신의 지도자를 아주 나쁘게 악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편애하고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대기업을 편애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겠다고 원서를 내는 모든 분들이 다 대기업에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여러분 부디 이 나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성주 장군님께서 간첩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니까 아유 참 너무 많이 강조해도 좀 믿음이 안 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뒤에 메카시 상원의원이 간첩이 많다. 로젠버그, 엘저이스 다 간첩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았고 후대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간첩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 독일과 이 간첩 세력들이 주고받은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그 암호문을 해독했더니만 당시에 메카시가 얘기했던 사람 모두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즘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메카시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들이 당시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의심할 만한 부분을 의심했다. 그래서 또 메카시 의원을 또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뭐 간첩이 많다 그러니까 뭐 증거 있어 하지만 나중에 통일되고 난 뒤에 물론 자유통일돼야 됩니다. 그때 북한에 의해서 입수된 정보라든가 암호문이 해석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간첩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막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언론들이 저 하는 꼴을 보십시오. 지금 구속수사하라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수사해야 될 대상들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직권남용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심지어 동네에 있는 자기 지인들 취업시켜주고 자기 친인척들 자기 비서관으로 쓰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비판 안 하면서 애국자들 비판하고 깨끗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이 언론들, 그 언론 안에는 누가 있는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해서 이 자들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주장하는 바고 우리 주옥순 대표님, 윤용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민주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지인, 그 옆에 있는 지인이라도 우리 끌어모아서 이번 대선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힘을 뭉칩시다. 싸웁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올리고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방금 메카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정벌을 하고 징벌하고 거기에 비밀 문서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첩 명단이 등장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포함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 놀라운 간첩의 세상입니다. 그나마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제 46일 이내에 계엄령이 선포될 줄로 믿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계엄령 선포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님께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5월 대선은 물거품이 되고 12월 10일 날 정상적인 대선으로 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텔레비만 보시고 또 신문만 보지 말고 유튜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을 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주시고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삼성동 선정능력 2번 출구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납니다. 선정능력 2번 출구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본대회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이제 계엄령을 외쳐주시고 대통령 복권 12월 대선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 저기 한 이렇게 싶다. 보시는 것 같. 네, 이년 과거부터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개혁 그게 다 했는데 이번 신의 한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신혜식 대표님하고 우리 여기 PD님하고 불의를 한 거 해갖고 싸우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불의를 봐도 피해가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또 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지십니까? 하고서 못 나가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봤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에파리가 나옵니다. 어느 왕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적국의 왕을 네가 들어가서 빼라. 그러니까 적국의 왕을 빼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처자들을 죽이겠습니다. 죽여요. 그리고 내 팔도 내가 베겠습니다. 베고 가갖고 적국의 왕에게 저 왕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처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이 받아줘. 받아줘. 그리고는 기회를 맛봐서 저 왕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백파리가 되고 자기 처자를 죽이고 저 왕을 죽인 거야. 제가 12년부터 땅굴을 했는데 땅굴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희생적으로 땅굴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땅굴을 덮는 세력이 있더란 말이죠. 그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제가 가서 진을 치니까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와. 임원으로 들어와. 제가 알 수가 있나? 세월이 지나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찬스에는 이걸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은 제가 여기서 대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탄계국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더란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있어, 한 사람 있어. 그래서 야 이게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제 조직을 오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픈을 하면 반드시 정보 간첩단이 들어와. 새로운 인물도 들어와. 그래서 열심히 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 방법이에요. 예?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금 내고 이렇게 해갖고 집사 장로 딱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를 자르고 우익운동 못하게 하고 태극기 들고 못 나가게 하고 촛불 들고 나가게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성주를 간첩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하고 함께 일했던 그리고 땅굴계에 들어와서 땅굴을 교묘하게 마지막 단계에 덮어주는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하고 거기에 214명의 간첩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세력과 연계된 세력들이 땅굴을 덮는데 거기에는 장군도 있고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예비역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걸 나팔을 부는 겁니다.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이게 특수한데 제가 어쩌다가 이런 보직을 맡았는지 제 자신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줘야 되니까 그 점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하고 하는 자들이 보수 단체에 다 들어가서 다 장악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제 영상 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월 10일 정말 애국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찾아가서 이제 그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잘못을 따질 부분 따지지만 저는 이것도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위중한 사태가 됐으면 경찰은 말이죠. 일단 지도부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올라가서 진정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찰들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일단 차벽은 쳤지만 예를 들어서 좀 밀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시민들이 좀 거칠게 하더라도 뒤에 좀 물러나서 지켜봐주고 이 촛불 시위대는 경찰차에 스티커 붙이고 경찰차 깨부시고 하는 거 다 쳐다보면서 왜 우리 애국 세력들이 경찰차 좀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이야 방패로 찍고 험하게 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국자분들이 흥분하셔갖고 더 좀 약간 무리한 어떤 시위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집행부대로 조금 미스가 있었다. 또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종북 좌익들 보세요. 어떤 사망사고가 집회에서 발생하면 그대로 장례시키는 거 맞습니까? 백남기 보세요. 1년 끕니다. 몇 개월 끕니다. 심지어 3년 끄는 것도 있어요. 진상규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날 영상을 다 보자. 경찰이 잘못된 걸로 진상규명하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장례식을 못 치르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으면은 경찰도 지금 움찔해갖고 말이죠. 우리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애국생들이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말이죠. 이거 그냥 놔두진 않아요. 맞아요. 경찰자 책임 처벌, 책임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하고 진상규명해서 영상 다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경찰들도. 근데 그날 이쪽 우리 우파만 경찰 차벽을 다 2중 3중 막았는데 촛불은 그게 이미 인용될 걸. 얘네들은 인용된다고 다 예측. 그래서 좌파 진영은 다 알았어. 다 파지면 다 좌파 알았어요. 진영은 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통찰할 일이. 통탄할 일이야. 전날부터 네. 박범계가 8대 0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설득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 한 사람 설득했다고 보도 나왔을 때 이거 무슨 말도 안 돼. 좌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움직였어요. 그럼 경찰들도 알았어요. 정보를. 2중 3중으로 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를, 예? 우리를. 그리고 그 차 보세요. 그 차 번호판에 호남에서 올라온 경찰들 아니에요. 예? 왜 굳이 경찰들은 거기에 서울에서 훈련되고 또 아주 정예병력을 세워서 시위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정책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병력을 세워놓으면은 저 사람 우리 동네하고 다른 얘기하네. 방패로 밀 것도 찍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찰은 왜 그날 거기에 호남에서 올라온 기동대를 세웠는지 이유가 뭔지 그거부터 우리가 밝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찰 해명 요구를 받고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경찰이 일부러 다치게 한 거 아니냐? 일부러 이런 사태를 유도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자를 문책하고 요구하고 운동을 벌여가야 되는데 경찰청장 날려야 막상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못 해버렸다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좌파들 보세요. 백남기 사건 한번 보세요. 그 이외의 사건 보세요. 언제 한번 사망사고 발생할 때 바로 그 다음날 장례 치르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진짜. 경찰이 밀었어요. 그런 것들 다 보고 우리가 그거를 동력을 삼아서 유가족과 함께 싸워야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짜여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게 촛불 집회 때마다 대통령을 형상을 만들어서 목을 칭칭 감고 질질 끌고 다녔던 이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이것이 김수남이가 또 촛불에 저말을 붙였죠. 뇌물죄다, 공범죄다, 공동지갑론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불을 붙였던 자가 김수남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구속하는 것까지도 김수남이가 뭐 빠르면 오늘 발표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시켰을 때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저항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될지 우리 윤용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야 되겠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TV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각자 몸으로 다 밖으로 나가서 대대적인 시위와 대대적인 항의 활동 또 전단 이런 거를 나눠주고 배부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는 저항운동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1789년도에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불란서 대혁명이라고 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부숴버렸죠. 이것을 우리 국민저항운동 본부에서 이것을 이제 상기하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제 헌재와 특검과 검찰과 국회와 언론과 이 전교조와 민노총과 한노총과 이러한 이 종북 간첩의 세력들이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을 이제 뻔히 보는데 그 종착지에 우리가 바로 전 정거장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다.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는 그 의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주옥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미 미국의 CNN이나 외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서 더 발표를 하고 알죠. 트럼프까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언론을 통해 한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홍보 후에 지금 아까 한성수 장군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모든 채널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 거를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애국심으로 이겨서 되지는 않고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합해서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그리고 있겠나. 이제 유튜브에서요, 트위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니까 트위터에는 그 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글자가. 예, 제한이 47자인가 한 잔만 더 들어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대학 졸업할 정도면은 그 정도 영어로는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47자 그 한도 내에서 트위터에 글을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저도 한 10건을 트위터에 날렸어요. 네. 우리 심일식 대표님, 이제 대통령을 김수남이가 구속한다. 법원에 영장을 얻어내겠죠. 이거 짜고 치는 각 보니까 네. 한 번 퇴짜 만났다가 또 하든지 뭐 해서 종착역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맞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좀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검찰이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언론이 하도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시중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여론은 급반전할 겁니다. 아니 직권남용 동네에 있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도 죄다 직권남용이고 조금 힘께나 쓰는 놈들 다 직권남용하는데 대통령 직권남용해서 탄핵한 것도 좀 억울한데 이제 구속까지 해? 라고 생각한다면 동종론이 불같이 일어나서 역풍을 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언론에 잘 보여야죠. 또 야권에 잘 보여야죠. 바짝 누웠지 않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원이 머리를 쓰겠죠. 이거 정치적으로 말이야 야권이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거 구속되면 말이지 대선에 큰 영향 줘. 괜히 우리가 불난 집에 부처질하는 꼴대. 지금 안 그래도 보수들이 다 불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불난 집에 부처질할 경우가 생기겠어. 명분은 줬으니까 흠집만 내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은 기각시킬 거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고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이 종북 세력들은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철천지 왼수입니다. 북한이 뭐라 그럽니까? 박근혜 정부 끝장 내버리고 작살 내버리고 죽여버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북 세력의 정치적 고려와 달리 북한의 지령 다 필요 없어. 그런 천천륜지 원수는 다 구속해 버리는 거야. 이런 지령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불처럼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또 구속을 영장을 청구한 이런 세력들을 타도하고 이번 5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사태가 올 수도 있고 또 생각도 하기 싫고 위험한 얘기지만 북한이 거꾸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쟤네들이요 제일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거 같아요.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키면은 탄핵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걸 구속을 시켜야 이빨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될 그런 위험성도 있다. 맞아요. 그게 지금 오늘 TV 조선에서 네. 패널들이 나와서 박종진이 하고 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네. 몰고 가는 방향이 구속하라. 바로 그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MBN을 이빨을 안 맞추는 보고 안 거죠. 받지만 그렇게 해서 예. 다 여론을 몰고 가서 구속을 덕하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게 북한의 지령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8대빵도 북한의 지령이니까 박범계가 최종 한 명을 내가 설득시켰다. 8대빵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지령이니까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일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을 또 조금 달리 한 게, 쟤네들이 일단 이 박근혜를 진짜 우리 신 대표 말대로 철저히 원수로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북한에 대한 이 야당 세력, 대한민국 정북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가지를 못했잖아요. 자, 개성공단 폐쇄, 사도르지 하고 이렇게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하니까 박근혜를 철천지 원수로 지금 끌어내리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자기네들이 지금 목표 달성은 이미 했어. 왜냐? 대통령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모든 직무를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제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쟤들이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나 혼자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과연 김수남이가 구속시키는 것까지는 아니 검찰은 예. 구속영장 청구 100% 한다고 저는 봅니다. 100% 할 겁니다. 근데 저도 그 뒤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죠. 옥순 대표님 말씀하는 것처럼 8대빵이 나오겠느냐, 기각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게 인용이 된다면은 이거는 100%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하나의 시나리오, 그렇죠. 예.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갔잖아. 헌재가 갔죠. 8대빵.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구속하는 것은 100% 가는 거야.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양승태와 고영한이라고 하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두 마리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제 이 지령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고영한이라고 하는 자는 광주 일부 출신의 대법관이면서 이제 법원행정처의 처장입니다. 그럼 이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2015년 11월 14일인가 50대 이상의 이걸 두들겨 패고 민노총의 한상균이라고 하는 놈이 그 다음에 우리 214명이 다치고 우리 전경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주면 무더기로 이 폭력 시위한 놈들을 잡아다 주면 2,000명 중에 4명
4명만 구속시키고 나머지 다 방면하는 자가 고영한과 양승태야. 저는 이 두 마리의 이 대법원장과 이 고영한이라고 하는 대법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자들 두 마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역대 정권에서는 이제까지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허락했어. 저 청와대하고 800m야. 이 안전거리, 이게 국가 안전거리야. 이 국가 안전거리를 100m까지 집어넣은 놈이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 이 여정놈하고 고영한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면서 동시에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는 광주 1고 출신 이놈이 이걸 해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214명이라고 하는 244명이라고 하는 간첩들 판사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다 줘갖고 방면. 그 중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4명만 구속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폭력 시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잡아놓고 바차지. 이걸 만든 게 바로 양승태와 고영한이가 한 짓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이제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게 북한의 지령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북한의 지령이 김정일이가 바뀔 수가 있지. 근데 김명철이라고 하는 놈이 작년도 전반기에 교화소를 다녀와갖고 이렇게 독해진 거라. 독해진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구속한다라고 하자. 그럼 구속한다라고 할 때 방법이 이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삼성동에 사저를 들어가는 골목길은 좁아. 그러면 거기를 대모대가 장악하면은 구속이 안 돼. 그러면 거기를 장악해서 구속 안 되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가 1번. 그 다음에 대검찰청, 중앙지검 내비두고 대검찰청을 포위해갖고 대검찰을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엄령 선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대검찰청을 국민들이 들어가서 집회를 다 하고 무저항, 폭력 쓰지 마. 다 가서 앉는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야. 그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저택에 들어가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잡아서 계엄령 선포를 이제 주창하는 거야. 이러한 방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권영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나는 안 한다고 봐. 못 한다고 봐.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 지금의 상황은 여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막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사기 언론이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 입장을 들어줄 거고 또 법원은 말씀했다시피 이걸 받아주면은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게 뻔하니까 눈치를 굉장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2달 후, 49일 후는 아마 더 진화된 우리 애국 세력의 모습으로 단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소심해요. 공무원이에요, 그대로. 뭔가 2017년 큰 일을 해낼 것처럼 보였는데 공무원이에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하나 임명하지 못했어요. 국회가 반발한다는. 물론 반발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또 정책 고려를 한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촛불 세력이 워낙 강했어. 그러나 그런 거를 뚫고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신 거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분이 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걸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느니 벽에다가 머리를 쳐서 뭐 벽을 그냥 깨버리는 게 더 시간이 빠르겠다. 네. 한마디로 무대뽀로 뭔가 전진하는 게 시간이 빠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우 장군님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애국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런 위기를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결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약해요. 뭐.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 법원 우리가 다 달려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치더라도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또 안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기사항을 확실히 알려주고 이번 조기 대선 승리할 수 있게 많은 정보를 주고 우리가 단합하고 또 양보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우리 애국세력들이 뭉쳐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애국세력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한문 집회로 다 모여서 합시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계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사저 앞에서도 해야 되고 그럼요. 언론사 앞에서도 해야 되고 검찰청, 헌재 곳곳에서 네, 해야 돼요. 산발적으로 해야 돼요. 또 소규모 대규모 운동을 계속 벌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지방 곳곳에서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아요. 왜냐? 광화문으로 모이는 건 좋은데 우리 전파력이 없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대한문에 500만 명이 모여서 뭘 하겠느냐? 을지로를 500만 명, 종로를 500만 명이 장악해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를 그러면은 헌재를 포위하고, 그다음에 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포위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 관절을 포위하고 국회를 포위해갖고 이제는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다 부숴버리자. 다 점령하자. 진짜로. 네. 제가 전에도 좀 주장했던 게 3월 10일 이후에 이게 좀 많이 실망했죠. 실망했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때라도 계엄령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냥 가서 태극기만 흔들고 외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뭔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금 장군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하셔서 나가면 좋겠어요. 5월 9일이죠. 5월 5월 9일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이후에 국회 앞을 또 광화문을 또 헌재 앞을 다 자발적으로 가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언론, 사법부, 국회 아닙니까? 여기 투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몰려가서 거기서 앉아서 침묵 시위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약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국민 저항권을 목숨을 걸고 발동시키겠다. 오늘 결과가 잘못되면 한마디로 말씀하신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게 그날 우리가 싸우겠다. 그때는 끝나요. 늦어버려. 아니죠. 전자개포기를 또 그래서 잘못하면 그래서 안 되죠. 이제 대통령을 구속하면 이제 계엄령 선포가 들어가야 돼. 대통령 구속하면 황교안 권한 대행은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혀준 지금 사기 탄핵을 당한 대통령 구출 작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자는 거지. 그게 그리고요. 국민 저항 운동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그게 그 필리핀 여당에서 네. 3,100대인가를 사갔거든요. 안 썼어요. 사갔는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 한국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부정선거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거든요. 전자개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전자개표기를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도를 많이 했어요. 네. 이번에 우리가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 전자개표를 합니까? 안 하죠. 데가 없어요. 네. 예, 없어요. 네, 없어요. 미국도 안 했고. 예. 자, 네덜란드도 그러면 안 했고. 전자개표기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드리면 손으로 세나
네. 또 요즘에는 그 세주는 개수기가 있잖아요. 네. 한번 개수기에 넣고 딱딱딱 굴리면 손으로 세는 거하고 전자기표하고 큰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빨라요. 오히려. 네. 예. 굳이 그냥 개수기만 놓고 세갖고 뒤에서 다시 검표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전자개표기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여기로 넣어갖고 아웃풋이 따로 나오게끔 하니까 이걸 이제 배제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홍준표, 김진태, 그다음에 김관용, 이인재 요 네 명이 빨리 선포해요. 우리는 전자개표기 쓰면은 승복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 이거를 말이죠. 지금부터 넷이서 모여서 정견 발표할 때 이것부터 선포하고 해요.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맞아. 아, 저희들이 꼭 얘기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결국은 사흘 전인가 전자개표기나 저거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그게 된 겁니다. 맞아요. 아이고 문재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전자개표기 안 한다. 예, 그 공약을 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리고 승복할 수 없다. 예, 예.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누가 지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또 좌쪽에서는 전자개표기가 문제라고 해서 또 문제를 한참 삼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 문제를 패자가 삼기 때문에 왜 논란이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로비를 당해서 그 로비에 의해서 맞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 대상이죠. 왜? 그 박지원이가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가 김대중이 그럼, 하고 예. 노무현이 당선시킨 그자가 김용덕이를 이제 2016년 2월 2일인가 30 무죄를 만들어 놓고 그 공로로 선관위원장에 앉혀놓은 겁니다. 이게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원장 김용덕이는 전자개표기를 써야 되는 지령을 받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전국 다니면서 연설을 하면 꼭 선관위에 와서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족순 대표님이시죠. 그렇다고. 자기가 선관위에 나왔는데 절대로 문재인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한테 막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라서는 이름도 부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야당의 대표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벌써 선거법 위반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요. 지금 다 이 문재인 세상이고 박지원 세상입니다. 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호를 외칠 텐데 방청객도 구호를 외칠 텐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기만 하면 태극기 세력들은 지체 말고 계엄령 선포를 외치자. 이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말고 구속하기만 하면 계엄령 선포를 이제는 전 국민이 외치자. 네,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돌 올라가 구호 외치는 건 처음입니다. 자, 황교안 고난대행은 뒤에 것만 따라 하시면 돼요. 황교안 고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기만 하면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계엄령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계엄령 선포하라. 혼란골 나기 전에 계엄령 선포하라. 혼란골 나기 전에 계엄령 선포하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 사견인데요. 욕하시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힘도 없잖아. 태극기 하나 들을 수밖에 없는데 계엄령 선포하라는 거를 우리 국민 전체가 하고 외치면 저놈들이 올 것 같아. 난 그것뿐이야. 여사님, 제가 이제 마이크 다 껐죠? 아니요, 아직 안 껐는데요. 하나 더. 이제 녹화 안 하셔도 돼.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시고 준비가 됐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죠. 왜 이 네 모임이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님 신의 한수에 가서 우리 넷이서 또 이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차례고 다음에 이제 윤용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모입니다. 네, 네. 우리 넷이서. 근데 저기 장모님 우리 사무실 너무 비잖아. 그러니까 5번이가 이제 그 동안에
아니 상관없어요. 더 빈약해요, 더 이상 빈약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분이서 여기 국민 저항 발동에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 될까요? 네, 거기 딱 다 오시고 사진을 한 번만 이렇게 찍으시면 역사적인 날 너희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서시고. 네, 그 뒤편에 되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지금 방조송이 되고 있고 너무 다 좋아 보이신데요. 자, 처음에 이거 하나 찍고 차례차례 찍을게요. 자, 여기 한번 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어야죠?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비디오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명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명령을 선포하라. 윤용 교수님만 따라하시네. 명령을 선포하라. 네, 다시 한번 시작. 명령을 선포하라. 웃지 마십시오. 이게 왜냐면요, 저희는 습관이 있어서 길어도 다 하시는데 처음 해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저쪽이요. 자, 이쪽으로 보고 서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명령을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탄핵은 무효다. 탄핵은 무효다. 사기 재판 무효다. 사기 재판 무효다. 사기 재판 무효다. 사기 재판 무효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제가 질서 정연하게 나와라. 그러면 신 대표님 네. 계엄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 그런데 지금 그 삼성이 위험한 거는 삼성이 그 대한민국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 분포를 보면 상당수가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주가가 잘 안 흔들리는 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기술이 있고 그만한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기업을 살리려면 이거 대한민국에 있어봐야 이거 맨날 조사나 받고 오너는 수사 다니고 이제는 심지어 교도소 갔고 그럼요. 이제 이런 해체돼서-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럴 바에는 기업을 외국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조그맣게 그냥 반도체나 좀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싼 데로 옮기고 하고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나마 갖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지금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현대도 중국에 가 있죠. 미국에 가 있죠. 삼성도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남겠어요,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노동자 아니겠어요? 국민들이죠. 뭐. 국민들이고.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서 더 우리가 잘 일을 할 수 있게 규제 개혁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외국에 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데, 지금 대기업 오너들 다 지금 출국 금지됐습니다. 맞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오너가 와서 술도 한 잔 먹어주고, 제가 술 밤새 먹는 게 아니라, 샴페인도 한 잔 먹어주고, 악수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약도 성사가 되는데, 이거 오너가 못 가니, 계약이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 경제 불안하다고 맨날 떠들죠. 정치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남북관계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다 망쳐먹는 게 정치권이고 또 이거 다 망쳐먹는 게 지금의 사법부고 법조계고 계엄령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헌재고. 네, 대한민국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신의 한수, 하나님께서 주신 한수가 뭐냐? 황교안 고난대행의 계엄령인 겁니다. 그죠? 신의 한수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 예. 그죠? 이게 말고 1592년도, 1597년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하나님께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신의 한수가 이순신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순신의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리고 저 한대 꼬불쳐놨던 거 13대 가지고 130척을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시점에 누구에게 이순신 같은 역할을 맡겼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저는 그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에게 신에게는 46일이나 남아있나이다. 이 보험을 뽑아서 종북 간첩 12만을 척살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삼성을 구출하고 SK, LG를 구출하고 5천만을 구출할 게 남아있나이다.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신의 한 수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께 주어져 있다는 거죠. 황교안 권한대행님 이거 보고 계셔요? 거기 좀 답글 좀 달라고 한번 해보셔요. 나 여기 나왔어 하고. 제가 이제 시간 약속이 있어서 한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게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작한 것부터 사기였습니다. 사기죠. 완벽한 사기죠. 특검도 사기고, 그다음에 헌재도 사기고, 검찰도 사기고. 예, 검찰도 사기고, 완전히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야 되고, 종편 보지 마세요. 네, 신문 보지 마시고. 신문 다 끊으세요. 유튜브 보셔요. 예, 그리고 여기 다 한성주 TV, 신의 한수 TV, 엄마부대 TV, 푸치원 TV, 또 다른 TV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예, 생겨났어요. 정규제 TV 많이 생겨났어요. 보세요. 윤창중 뭐 네, 정규제 윤창중 TV 많습니다. 보시고 딴 TV는 다 이화영 끊으십시오. 목사님 TV도 있고. 예, 누구 목사? 이화영. 유하영 목사. 예. 그다음에 백수이창도 있고 예, 많습니다. 예, 브라질에 그걸 계신 보면 눈이 뜨여요. 그죠? 네. 이 신문 보고 이거 보면 이거 다 거짓인데 뭘 이걸 뭘 하러 봐. 네. 네. 우리 윤용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신변이 어떠신가? 예. 그런 거에 아, 대해서 위험하죠. 아니, 네, 위험합니다. 뭐 신고당한 건 아직 괜찮고 이런 것 왜 고발당했죠? 네. 저도 고발당해서 지금 네. 내일 출두해야 되고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또 말씀해 다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월 2일 날도 출두해야 되고 뭐 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가세요? 아니요, 방금 경찰서 가고 또 뭐 때문에 그런 거를 가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신혜식 장기정, 아. 조옥순 뭐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 야구 방망이. 야구 방망이 사건 때문에 왜 야구 방망이 야구 치러 가셨나?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 퍼포먼스인데 어. 네. 그거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예. 저도 조사를 저도 받았고. 조사를 받으러 내일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성주 장군님, 그다음에 주옥순 대표님, 유윤용 교수님, 뭐 저 포함해서 뭐 경찰 조사 받고, 우파들은 거의 다 가는 것 처벌 같습니다.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파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이게 세상 바뀌면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답답해서 태극기 들면 아유 소리라도 칠 수 있지만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든다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권은희 뭐 등등등 해갖고 태극기를 함부로 들 수 없다. 참. 태극기의 용도에 맞게 들어라. 그래서 이 법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태극기도 잘못 들었다간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태극기 들었다간 처벌받고 집회 나와갖고 태극기 들면 처벌받고 이런 세상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예를 들어 정권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옛날 보니까 우파 정권이 참 더 온화했는데 얘네들 이렇게 빡세게 하냐. 그러면 또 이제 국민 탄압법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국 탄압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을 비방한다. 5.18 비방한다. 지금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딱 잡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요즘 마음에 안 드는 뭐 김대중도 비판하고 노무현도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는 건 상을 주고 김대중, 노무현 비판하면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개돼지라고 보는 겁니다. 개돼지지. 이걸 보고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간첩은 어느 정도 식별이 됐다. 우리 주옥순 대표님 어떠세요? 주옥순 대표님 눈에 또 간첩이 보이죠? 네? 간첩이라는 거는 뭐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협조하는 게 그게 간첩 아닙니까? 이제 간첩의 그게 간첩이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직접적인 그러면 노동당이라든지 군부라고 하든지 다른 정부 북한의 정부 조직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또
북한의 당원증을 갖고서 또는 국민증을 갖고서 이제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북한 국민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간첩이에요. 이게 북한의 국민이 대한민국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김모 목사라고. 지금 이게 거의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정부 간첩을 잡아야 되나? 우리 국정원은 뭐 하고 있죠? 국정원은 뭐 하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간첩을 잡아도 예.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 이게 다 법원에서 일일이 그냥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잡아봐야 풀어주는 거고, 또 국정원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야당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국정원 개혁 입법.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이 뭐 국회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관공서를 출입한다든가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정보만 하라는 얘기인데. 종이 호랑이에요. 예. 몸통만 있고 다 예. 잘라버려. 다 잘랐어요. 다 잘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제 한 500명, 508 몇 명인지 하여튼 예. 600명 가까이를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호남 향후회를 다 집어넣어 갖고 다 이거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고 기무사령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그게 15년간을 해온 겁니다. 20년 되죠, 지금. 이제 19년, 20년째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파의 기수로서 10년 동안 좌파의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시로. 저걸 했죠. 5월 달부터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하자마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개월간 청계천을 붉은 물로 물들였어요. 그게 쇠고기 파동 데모대.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고 이제 항복 문서를 썼죠. 나 이념 안 한다. 즉 10년 동안 좌파 종북 간첩단 심어놓은 거 국정원 기무사 이거 내가 바로 잡으려는 거 안 한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좌파 도움도 받고 이쪽 도움도 받고 중도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중도 식용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잡는데 비박계가 MB계가 나가서 이 배신을 때리고 한 겁니다. MB계가 이렇게 해서 MB계가 사실 배신을 한 것이 4.13 총선에서의 옥새 파동이죠. 쇠고기 파동이나 옥새 파동이나 세자가 비슷하네. 쇠고기 파동. 맞아요. 예. 회자 똑같네. 진짜 간첩이 많아지고 자발적 간첩이 많아지고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곳에다가 찬물을 계속 끼얹는 거죠. 그렇죠. 더 살아나지 못하게.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긴 강남이죠. 그쪽은 강북 아니겠습니까? 강북 어떻게 됐습니까? 최다 야당이에요. 그렇죠? 강북은 비교적 다 여기는 여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물론 다 배신 때려갖고 지금은 다 종이 호랑이 국회의원들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져야 이 좌파들이 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불만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좌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뭐 여가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의 고마움을 아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을 국가 탓을 하니까 재벌이 다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삼성이 거느리는 협력사가 5,000개나 됩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LG도 3,000명이 되고 3,000개 회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건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야, 뭐 나눠주겠다, 복지하겠다. 그 돈 다 어디서 납니까? 세금이죠. 다 세금이고 또 기업에서부터 네. 걷어들이는 또 그럼. 여러 가지 부가세 포함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자, 경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어야지만이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나 이 보수, 가진 자를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다수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걷어들이고 세금 늘리고 해서 복지할 겁니다. 근데 국가 경제는 더 골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 집권하고 국민들이 이제 아이고 나라 다 망했네, 큰일 났네. 그때 이제 가서 지금 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권 들어서고 우파 정권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니까. 예, 예. 근데 그거 망해간 거 살릴 수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특히 자본이 있습니까? 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땅이 많아서 나름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대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첨단 산업을 통한 수출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나면 해외로 다 넘어가고 나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다른 아시아의 그 후진국들 보시겠지만 필리핀 우리보다 자원 많고 땅도 넓고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계절 있다고 하지만 겨울 되면 이제 더 힘들 것이고 여름 되면 더 더워질 텐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좌파가 오래 살 수 있다. 우리가 오래 정권 잡으려면 대한민국 확실히 망가뜨려서 불만 지수를 높여서 우리 끌고 가자.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세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모자들이 부패 똥개랍니다. 그런. 저는 군에 있으면서 합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완스타 달고 합참의장 포스타 이분을 모시는 비서실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년 CPX 때 이 계엄령 선포 연습을 합니다. 군을 차려놓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엄령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령 사령부에 가서 이제 보고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질서 정연한 겁니다. 이 계엄군이 나가서 가서 총 뚜룩 쏴대고 이거 아닙니다. 예? 딱 가서 이제 국회의사당 딱 점령하고 국회의원회관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잡아들여야 될 234명 척척척 잡아들이고 9명 헌법재판관 척척척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대 언론사 사주들 척척척 잡아들이고 질서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군요.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니 한 장군님 그걸 맡아 하시고 제가 주관을 예, 예. 비서실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예. 보고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임석해갖고 보고하는 내용을 미리 또 챙겨서 드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실 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엄령은 질서 정연한 겁니다. 계엄령이 나와서 군대가 나와서 총 쏘는 구테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질서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고난대행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한데 신에게는 46일이나 남았나이다. 46일 동안 36일 남으면 못해요? 26일 남으면 못해요? 16일 남으면 못해요? 열흘 안 나오면 못합니까? 장장한 겁니다. 이 장장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질서 정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누굴 묻지? 그러면 이순신이 들어와 봐라. 합참의장. 그리고 계엄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들어요. 그 다음에 니 좀 비켜봐라. 장준규 육군총장 들어와 봐라. 해군총장 들어와 봐라. 거기 한성주 들어와 봐라. 그리고 한성주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 대놓고 하셔야지. 밑에 그 국무총리실도 이 다 정부 간첩단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저 누구야 박지원하고 문재인한테 다 보고가 돼요.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하셔요. 지금 이게 훈련 기간이니까 얼마나 좋아. 자, 훈련 계엄령 상황 와서 보고해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육군본부로 빵카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쟁 연습도 되고 당신이 지금 전쟁 나면 지휘해야 되잖아. 황교안 대행께서 우리 이 방송을 이 꼭 방송 우리 들었으면 대통령이 좋겠네요.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계엄령은 질서 정연한 건데 네. 정부 간첩단들이 계엄령이 총 쏘고 나오는 이 구테타 5.18 아니 같은 5.18도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5.18 때 그 개판인데를
그 전날 전두환 씨가 계엄령 선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안 하면 광주가 벌써 해방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부산이 해방부 되고 서울이 해방부 되고 그게 하나가 됐으면 이걸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청소 다 해줬어요. 계엄군들이 애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왜? 좋은 일만 하고 사탕 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계엄령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됩니다. 이걸 부태타로 오해해갖고 나와서 양민들 쏜다 그러는데 아니야. 계엄하고 딱 선포하면 깃발 달고 계엄군이 딱 진주해서 하는데 여기에 덤비는 놈이 있으면 쏘겠지. 근데 지난번에 그 집회에서 그 몇 명이 왔죠? 어디? 계엄령 선포하라 지난번에 집회. 우리 한 그때 300명 내지 500명. 그러면 이번엔 한 3만 명 정도 3천 와요. 명 내지 5천 명이 모이고 이제 네. 그 다음은 5만 명 모이고 그렇게 해서 신 대표님 네. 이제는 저쪽 탄기국 갈 사람은 가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런데 탄기국은 이 무효, 탄핵 무효 그러면 이퀄 대통령 복권 이퀄 12월 대선 이게 안 나와 이 답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 여기서는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누굴 내겠다. 이거는 아니잖아. 탄핵 무효를 빼든지 당신들이 탄핵 기각을 하겠다고 돈 걷어서 왔으면 이제는 탄핵 무효를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 국민저항운동은 여기에다가 그럼 그날 날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25일입니다. 그죠? 매주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예. 오후 1시부터 모입니다. 네. 이제 본대회는 2시인데 장소는?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 관저 대통령 200m 사저 사저 인근에 있는 인근은 그 200m 떨어져. 우리가 청계천에서 또 하잖아. 청계천에서. 자 그래서 선정능력으로 그럼 저기 그 시간을 조금 타임을 좀 늦추면 여기 2시에 하니까 끝나면 우리가 여기 와도 아무리 늦어도 한 3시 반, 4시 돼요. 급히 그래서 안 되던데 근데 급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4시쯤 되면은 이제 꽃다발 정정하고 그 다음에 편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령 선포하고 대통령 복권시켜라 하는 것을 5월 9일까지는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네. 죽기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대선 준비하고 그래서 이게 대선에 한 우리 우파 이 진영이 나오면 거기에 또 죽기 살기로 또 지원하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청계천 팀들이 그거라도 와주면 좋잖아요. 거리 행진. 이 동네 분들이 삼성에 거리 행진이라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거기가 4시에 끝나거든요. 4시에. 우리가 5시. 자 이제 좀 시간이 1시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근데 아까 정리를 우리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시킨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에 끝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벌어 들어갖고 세금 내는 게 거의 교육, 국방비를 다 맡아서 거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성이 무너지면 국방 교육을 세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충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삼성이 무너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실이 삼성의 이 두뇌였는데 이걸 해체했잖아요. 이 해체하는 것도 이재용이가 이걸 차갖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부회장인가 사장인가 불러갖고 해체시켜라 해서 다 해체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휘관이 소대 전투를 하더라도 소대장이 없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지휘할 거야? 지금 군대는 부분대장이 해라 하는데 지금 이게 없이 이게 해체됐으니까 삼성은 해체된 거야. 재벌이. 예? 지금 SK 해체하려고 SK 또 불러들여. 지금 다 해서 지금 해체된 거야. 이걸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라는 거야. 저는 이걸 아니까 계엄령을 외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비판 안 하면서 애국자들 비판하고 깨끗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이 언론들 그 언론 안에는 누가 있는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해서 이 자들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주장하는 바고 우리 주옥순 대표님, 윤용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민주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지인, 그 옆에 있는 지인이라도 우리 끌어모아서 이번 대선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힘을 뭉칩시다. 싸웁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올리고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방금 메카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정벌을 하고 징벌하고 거기에 비밀 문서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첩 명단이 등장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포함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 놀라운 간첩의 세상입니다. 그나마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제 46일 이내에 계엄령이 선포될 줄로 믿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계엄령 선포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님께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5월 대선은 물거품이 되고 12월 10일 날 정상적인 대선으로 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텔레비만 보시고 또 신문만 보지 말고 유튜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을 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주시고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삼성동 선정능력 2번 출구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납니다. 선정능력 2번 출구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본대회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이제 계엄령을 외쳐주시고 대통령 복권 12월 대선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 저기 한 보시는 것 같. 네, 이념을. 과거부터 보게가 그렇게 하고 개혁 그게 다 했는데 이번 신의 한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신혜식 대표님하고 우리 여기 PD님하고 불의를 한 거 해갖고 싸우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불의를 봐도 피해가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또 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짓입니까? 하고서 못 나가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봤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우리 윤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에파리가 나옵니다. 어느 왕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적국의 왕을 네가 들어가서 베라. 그러니까 적국의 왕을 베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처자들을 죽이겠습니다. 죽여요. 그리고 내 팔도 내가 베겠습니다. 베고 가갖고 적국의 왕에게 저 왕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처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이 받아줘. 받아줘. 그리고는 기회를 맛봐서 저 왕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백파리가 되고 자기 처자를 죽이고 저 왕을 죽인 거예요. 제가 12년부터 땅굴을 했는데 땅굴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희생적으로 땅굴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땅굴을 덮는 세력이 있더란 말이죠.
그 세력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세력들이 제가 가서 진을 치니까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와. 임원으로 들어와. 제가 알 수가 있나? 세월이 지나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찬스에는 이걸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은 제가 여기서 대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탄기국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더란 말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 탄기국에 있어, 한 들어가서. 사람 있어. 아, 그래서 야 이게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제 조직을 오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픈을 하면 반드시 정보 간첩단이 들어와. 새로운 인물도 들어와. 그래서 열심히 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 방법이에요. 예?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금 내고 이렇게 해갖고 집사 장로 딱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를 자르고 우익운동 못하게 하고 태극기 들고 못 나가게 하고 촛불 들고 나가게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성주를 간첩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하고 함께 일했던, 그리고 땅굴계에 들어와서 땅굴을 교묘하게 마지막 단계에 덮어주는,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하고 거기에 214명의 간첩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세력과 연계된 세력들이 땅굴을 덮는데 거기에는 장군도 있고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예비역,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걸 나팔을 부는 겁니다.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이게 특수한데 제가 어쩌다가 이런 보직을 맡았는지 제 자신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줘야 되니까 그 점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심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법안을 밤새 4만 명 이상이 달겨붙어 갖고 이거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데로 쑥쑥 올라가 갖고 그게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런 법안들, 그러니까 태극기 못 들죠, 5.18 비판 못하죠, 김대중 비판 못하죠, 노무현제 비판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갖고 막 그냥 개떼처럼 날라붙을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애국 세력들 활동하려고 하면은 또 그거 활동하는 것도 언론에서 지금도 계속 씹어대고 있는데 위축시킬 거고요. 그리고 좌파들 지원 안 받았습니까? 좌파들 보면은 서울시 통해서 지원 받은 것들 다 명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들 그 정경련에서 조금 지원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개떼처럼 언론들이 다 달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단체들 싹 작살내고, 그리고 좌파단체들은 완전 지원해서 띄워놓고. 그러죠. 예. 그게 지금 하여튼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박지원 씨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박지원 씨가. 그 양반이 이제까지 잘 참더니만 고소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악인 중에 악인이다, 간첩 중에 간첩이다 하는 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 사람이 간첩인 이유를 써줬어요. 조사를 한 8페이지째로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이 법정에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할 건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대한민국을 위해하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군림했던 것은 이제 역사 자료로 다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간첩이고 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동부지법에서 검사가 제가 조보근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국방정보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땅굴을 덮는 여적이라고 제가 여적의 장군들이라고 하는 책에다 썼죠. 그 뒤에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제일 계급이 낮으니까 네가 한성주 장군을 고소해라 해갖고 조보근이라고 하는 중장이 예비역이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명예훼손을 했는데 엊그제 13차 공판에서 이제 2년 6개월의 징역을 처해 주시오 하고서 구형을 했어요. 서석구 변호사님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공재,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건 무죄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4월 6일 날 이제 판사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한데 하여튼 대법원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탄압이 오니까 그건 잘 참아 넘기시고 이런 저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엄령뿐입니다.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 말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좋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편화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에 몸을 담지 않는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기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해야만이 자신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나라 가든 어느 세계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지도자를 폄훼하고 자신의 지도자를 아주 나쁘게 악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편애하고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대기업을 편애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겠다고 원서를 내는 모든 분들이 다 대기업에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여러분 부디 이 나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성주 장군님께서 간첩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니까 아유 참 너무 많이 강조해도 좀 믿음이 안 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뒤에 메카시 상원의원이 간첩이 많다. 로젠버그, 엘저이스 다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았고 후대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간첩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독일과 이 간첩 세력들이 주고받은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그 암호문을 해독했더니만 당시에 메카시가 얘기했던 사람 모두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즘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메카시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들이 당시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의심할 만한 부분을 의심했다. 그래서 또 메카시 의원을 또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뭐 간첩이 많다 그러니까 뭐 증거 있어 하지만 나중에 통일되고 난 뒤에 물론 자유통일돼야 됩니다. 그때 북한에 의해서 입수된 정보라든가 암호문이 해석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간첩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막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언론들이 저 하는 꼴을 보십시오. 지금 구속수사하라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수사해야 될 대상들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직권남용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심지어 동네에 있는 자기 지인들 취업시켜주고 자기 친인척들 자기 비서관으로 쓰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